태백영월 평창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우리 김희선 위원장님, 장관님 함께 봐주시죠. 앞에 보시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결정체가 결국은 기술 상품 마케팅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외국에 많이 알려서 외국 관광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음. 창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융합, 결합, 묶음, 합체,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목적이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가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개체도시를 세계 속에 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18 동계올림픽도 국가의 기술력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에 많이 파는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창조경제고 또 올림픽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마는 397명의 이런 인원이 있는데 이런 상품 마케팅을 함께 디자인하는 거나 또 그 개체 지역을 세계적인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에 대한 팀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역대 국가 행사를 보더라도 대전 엑스포, 그리고 여수 엑스포, 대구 육상경기대회 등 대회 준비, SOC 사업, 경기장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술 상품 마케팅 전략이나 문화관광 전략은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파악하는 겁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1일 345명, 그러니까 강원도 조직위원회, 그리고 정선, 평창, 강릉 350명의 인원들이 매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 그리고 배후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상품을 팔 수 있는 전략은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이 조직위가 또 이 대회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회를 보면요. 위원장의 국무총리가 있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각 부장관이 있습니다만은 실행부서가 없다. 지금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그러시죠? 네. 페이퍼 회의만 한번 했고요. 다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 조직이나 강원도나 강릉, 평창, 정선을 한데 묶는 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올림픽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저는 부재하다. 제가 1년 반 동안 뛰어봤습니다만은 각기 다른 구상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넘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여러 번 보니까 두세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국가의 대형 행사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기술 상품을 팔고 외국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요, 우리 김선 위원장님 잘 아시죠? 예. 이 도로가 뭐냐면, 저 파란 선이 현재 고속도로의 4차선이고요. 그 위에 보라색이 456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새롭게 진부역에서 올림픽 개최지까지 이제 나는 도로인데요. 저는 이 진부의 인구가 지금 9,000명이고, 행계의 대관령 인구가 5,000명인데, 올림픽 이후에 이 도로에 1214억이 들어가는 도로는 사실상 교통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는 1214억의 돈이 결국은 국가의 재원 낭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도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로가 필요하고 또 올림픽을 위해서 수송계 또 개폐의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왕이면 이 도로를 저는 다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몇백억 정도만 더 얹히게 되면 다목적으로 관광도로 또 관광철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트램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1년 동안. 이 트램은요, 길 위에 이렇게 가는 이런 트램입니다만은 좀 이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도로보다는 이 도로의 관광 열차를 좀 가미한다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상품을 팔 수가 있다.
일본의 동경은 신간센을 올림픽 때 했고요. 다음 전으로 보세요. 그리고 환경올림픽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올림픽에 대한 아젠다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올림픽으로서의 핵심적인 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도로가 관광 또 여러 가지의 다목적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올림픽 수정 때 안전이 담보됩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라든가 일반 자동차만 운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폭설 또 접촉사고 등을 했을 때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도 정도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진부의 주민과 대관령 주민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트램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붕이 전선 없이 배터리로 주행하는 친환경 노면 열차 트램입니다. 배터리 충전으로 한 번에 25km를 달릴 수 있고 전력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주행과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차체 개발을 마치고 오송 시험선로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트램은 건설비와 운영비가 지하철의 8분의 1, 고가 경전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적인 장점은 물론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고 노면으로만 이동해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도 편리합니다.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 기술 효과 접목한 차체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아니라 트램 라인을 어디다 놓냐? 전체선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면 또 있어가지고 다른 곳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기흥에 설치해서 나온 이렇게 내연을 받으면 굉장히 오히려 누가부터 못 들어오는데 시작을 한 번 더 지금 아주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프랑스 파리고요. 그런데 이 트램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했는데요, 무전선입니다. 전선이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로 하고 있고요. 그 배터리가 이제 한 번 충전하면 25km를 달리는데 이것이 잠시 정지할 때 무선으로 이게 급전 충전이 됩니다. 한 1, 2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산악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아마 지하철의 8분의 1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철도하고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때 그 자동차로 순환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수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눈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대체로 이런 트램을 만들어서 관광도 쓰고 또 올림픽 때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1214억에다가 한 3, 400억 더 보태면 이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관광철도가. 도로 위에 겸용철도죠. 그래서 장관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관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고 다시 이렇게 더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네,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염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정확히 저희 조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목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제목에 진부 알펜시아라고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알펜시아 리조트만 가는 게 아니고 횡계 지역, 그다음에 개폐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 그리고 알펜시아, 용평 리조트, 뭐 전체 이렇게 연결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부 횡계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수송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아신 대로 교통연구원에 올림픽 수송 계획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진부역에서 이 개폐시장이 열리는 횡계 바로 인근 지역까지 이 도로, 이 교통 노선이 올림픽 기간 중에도 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할 뿐만 아니고 올림픽 이후에도 이쪽 지역에 변화가 있고 여기는 지역 주민뿐이 아니고 관광객까지 단 1분 1초라도 빨리 수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제3의 운송수단, 지금 말씀하신 트램, 뭐 스카이카, 모노레일 또는 뭐 심지어 자기부상열차 등등 이런 것을 같이 얹어서 하면 이쪽 일대에 앞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많은 용도 유용하게 영내 교통망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을 추가로 명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일단은 바른 방향을 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단계까지는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뭐 또 선정 문제, 절차 등등.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400억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 공사비 외에도 열차 구입비 등 해서 기천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이제 도로는 기본적으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년 적어도 내년 1, 4분기 내에 작공이 되지 않으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셔틀 도로를 완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우선은 이 도로는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 트램과 관련된 제2, 제3의 운송수단 문제는 이 추후로 계속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때 쓰면 안 되는 거. 그럼 짤막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너무 특별히 좀 시간별로 해드렸는데요. 우리 문체부 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기 자기 업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조금만 보태고 좀만 융합을 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우리가 1214억을 쓰면서 조금만 더 보태면 올림픽의 핵심 프로그램인 정말 관광지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 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 이러한 시스템의 부족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본 결과 결국 각 부처의 업무에 극한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장관님 제발 이 도로에 대해서 핵심 아마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 이 산악 관광철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한번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조정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 산악 트램이 함께 개발이 돼서 관광도로 또 산악 관광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염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